반갑습니다. 현장 커리큘럼 영상 OT입니다. 이제 수능이라는 정말 올해 중요한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 그 수능을 위해서 이제 막 첫 단계를 시작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현재 본봄을 진행하면서 쌤이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게 뭐니? 우리한테 익숙한 내신식 사고를 쫙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신식 사고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평가원이 요구하는 수능식 사고를 장착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3월 합평을 대비하는 겨울입니다. 1, 2, 3월이지.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이때가. 이때 빠르게 수능식으로 교정이 되면 이후에 우리가 6평, 9평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해진단 말이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수능이 요구하는 평가원의 일관된 사고를 장착하는 시간이 우리의 본봄 커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출, 독서, 문학의 패턴을 학습하는 강조하고요. 패턴은 쌤이 뭐라고 했지? 평가원이 늘 일관되게 지문의 흐름을 구성하고 선택지 정보를 구성하고 늘 일관되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평가원의 출제 경향들을 기반으로 패턴은 시작이야.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보다 깊이 있고 전략적인 독해를 해나가면서 점수를 만드는 과정이 패턴을 학습하는 시간이고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자, 우리가 첫날에 자료를 몇 개 받았을 거예요. 일단 교재가 총 3권이 있고요. 독서, 그 다음 산문, 운문 이렇게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신규 가이드 자료 받았는데 좀 읽어봤나? 읽기가 좀 쉽지 않지? 안 읽은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이제 커리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신규 가이드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앞으로의 1년의 커리가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쌤이 강조하는 이 수능식 사고, 특히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서 조금씩 머리의 사고들을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로 바꿔나가는 그 과정,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가, 그 과정적 사고들을 신규 가이드 자료에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놨어요. 요거 좀 읽어보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너의 공부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고전시가 필수 없이 102제를 받았을 겁니다. 이건 알다시피 이 안에 수능식의 사례가 하나씩 전부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들만 가지고도 적어도 고전시가 고전하지 말자. 지금 벌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 열심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놔야 이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고전시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 시간 클리닉 자료가 나갑니다. 이 클리닉 자료 핵심은 뭐겠어? 당연히 수업 때 배웠던 이 평가원의 패턴, 평가원 요구하는 일관된 사고를 장착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클리닉에 우리가 매주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 우리의 강좌의 내용들을 학습하고 복습해 나가면서 평가원의 사고를 탄탄하게 만드는 게 우리 클리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알다시피 제출하시고요. 피드백 매주 받아서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는 게 겨울방학이 탄탄해진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능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건 이 다음에 커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크게만 볼게요. 쌤이 이후에 또 자세하게 영상 다시 한번 보내줄 건데 일단 6월 모평을 대비하는 과정은 독서는 별에는 밤 독서 심화, 패턴 심화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문학은 EBS를 연계를 여기서 전부 다룹니다. 그래서 올해의 수능 특강에 전작품 분석, 다만 수능식으로. 수능식이란 얘기는 역시 전 작품을 내신처럼 나열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서 문학은 진짜 여기서 내신식 사고가 제일 많이 반영이 돼요. 자칫하면 이 문학 작품들을 뭐 한 100개, 200개 그냥 암기하다 내신처럼 공부하다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냥 EBS 연계를 해버리지 말까 하는 생각까지 해버리잖아. 연계율이 작년에 무려 53%인데. 오케이? 올해도 연계율은 50% 이상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할 겁니다. 연계 중요해요. 다만 이걸 수능식으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내신처럼 작품 하나하나 나열식으로 공부하지 않을 거고요. 작품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학습의 방법론과 평가원의 해석 방법론을 적용해서 우리가 작품들을 수능식으로 전부 다루는 파트가 바로 여기 두 번째 모평 대비 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요. 구평이 다가와요. 너무 텀이 좀 빠르지. 그때 이제 우린 본격적으로 7월 둘째 주 정도부터 모의고사 훈련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탄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굉장히 일관된 과정일 거야. 수강 후기들을 보면 1강 때 배웠던 것들을 수능 당일까지 계속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정말 쌤이 말하는 이 일관된 패턴이 끝까지 간다는 거 학생들 너가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요 요소들이 탄탄하다면 이제부터 모의고사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모의고사라고 해서 어떤 텍스트에 대한 내용으로 말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텍스트에 대한 이해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 텍스트를 기반으로 뭐가 똑같아? 텍스트는 계속 바뀌어. 우리 올해 3월 합평, 6평, 9평 다 처음 본 텍스트들 만나요. 다만 이 텍스트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사고와 행동이 일관되고 반복되고 전략적으로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읽어나가는 행동
내용이 정립되는 게 이게 반복되는 거지. 따라서 모의고사에 우리가 새로운 텍스트에 적용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은 좀 탄탄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 좀 아쉽게 아직은 잡히지 않은 요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실전 훈련을 통해서 강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80분 동안 와서 풀세트로 문제를 풀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와야 돼. 특히 아침 시간 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근데 수능 국어 아침인 거 알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세트로 집중해서 풀 거고요. 80분의 집중력도 훈련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80분 동안 풀로 집중하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브레이크하고 바로 방금 풀었던 거 바로 분석 들어가.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반짝반짝해 눈빛이. 왜냐? 방금 내가 어려웠거든 이게. 방금 내가 무슨 사고를 해야 될지 몰랐거든. 방금 틀렸거든. 너무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강의를 바로 듣잖아요. 바로 즉각 피드백 됩니다. 즉각적으로 나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 교정할 수 있고요. 즉각적 나의 사고의 공백을 바로바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시간이 여기 파트 3 그리고 여기 파트 4가 될 겁니다. 특히 이때는 구평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매 시간 우리가 수능을 10번, 11번 연습하고 바로 수능장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커리는 너의 점수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적화된 커리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보면 우리 본범은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주제별 지문군의 패턴 정립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우리 매 시간 지문을 독해해 나가는 지문의 패턴, 과정 요거 굉장히 명확하게 배우는 거 알지? 우리 매 시간 학습 목표 이렇게 설정하고요. 매 시간 이거 너가 직접 대답하고 있잖아. 맞지? 출제 포인트 1순위 뭐야? 그렇지. 논리구조 뭘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뭘 출제합니까? 그렇지. 1문단 어떻게 접근해야 돼? 명확하다고. 그 명확한 사고의 과정이 붙어야지만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아주 탄탄하게 학습하는 게 본범 독서야.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등급과 이제 노배들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수능은 대다수 노배라 봐야 돼. 내신이 익숙한 거지 수능에 대한 사고는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그 부분들을 정말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쌤이 잡아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문학 같은 경우도 어때요? 시와 소설을 해석하는 방법론들을 탄탄하게 배우고 있어요. 벌써 눈빛이 바뀌었더만. 벌써 우리 보기 적용해서 벌써 작품 해석하고 선지 판단하는 선택지 뭐다? 오케이, 선택지는 질문이다. 선택지는 가능성이다. 요거 벌써 익숙해진 학생들 벌써 정답률 바로 바뀌잖아. 벌써 문학은 쌤 감이 와요 이런 얘기 쌤이 많이 듣고 있다고요. 너는 앞으로 더 탄탄한 감을 잡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역시 아주 명시적으로 흘러가죠. 시를 해석하는 방식, 시해석법의 틀, 이 일관된 틀은 수능 날까지 갑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마찬가지로 문학 개념어들 아주 실전적으로 싹 다 커버하고 다 배우는 강좌가 우리 문학 본본 강좌예요. 그래서 문학 본본, 문학 독서는 쌤의 시그니처 강좌인 만큼 완벽하게 너희들의 사고를 평가온라이제이션 시켜줄 테니까 쌤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 요 질문을 좀 쌤이 많이 받아 현장에서. 쌤, 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좀 많이 적용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질문 많이 합니다. 아주 굿이야. 열심히 하겠다는 그 열정이 느껴져. 실제로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게 필요해 이제. 점점 데이터를 좀 축적해 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적용했을 때 의미가 있겠지. 자, 요건 쌤이 두 가지를 추천할게요. 첫 번째는 기출문제 병행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인문 배웠잖아. 인문 지문의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비판 배웠잖아요. 내가 배운 비판의 지점을 그대로 출제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시, 소설, 해석법, 시 해석법 배웠잖아 우리가. 시 해석법이 다른 내가 배우지 않은 지문, 내가 강의 듣지 않은 지문에도 그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는 거야. 그러면 뭐가 생겨? 확신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들이 이 방향이 정말 평가원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너가 갖게 된다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쌤이 자존감 쫙 끌어올리라고 얘기했었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그냥 풀게 되면 자칫하다간 문제 풀고 해설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또 이 문제풀이 시간이나 지금 굉장히 이 문제들은 가치가 높은 평가원 문제란 말이야? 하나라도 되게 아까운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내가 분석이나 어떤 사고의 방향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냥 경험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고. 그걸 제대로 잡기 위해서 두 번째로 쌤은 우리 채화서 있습니다. 본범 채화서 있는데요. 쌤이 이것도 질문한 학생들한테는 다 얘기해줬어요. 채화서 애들 강력 추천합니다. 채화서는요. 문제 푸는 것 기출이기 때문에 다 동일해. 문제는 동일하나 해설이 다릅니다. 여기서 너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지? 모든 평가원은 다 생각하는 거잖아. 생각. 무슨 사고를 했어야 돼? 아, 답이구나.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놓쳤지? 어떤 생각을 못했기에 선지 판단을 못했지? 이게 잡혀야 된다고. 우리가 강의에서 하듯이. 강의에서 하는 그 사고의 연장선상이 나의 문제풀이의 적용의 과정이 돼야 돼요. 배운 것들을 계속 써먹는 게 뭐야? 그게 강화야. 그게 사고의 강화. 그래서 우리 채화서는 우리가 강의에서 배우는 요소들, 사고를 중심으로 해설이 탄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게 전체 챕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가 아니라 행동 강령을 남기는 게 우리 채화서이기 때문에 일단 채화서는 대성마이맥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화서는 여기 따로 구매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봄봄에서 배우는 요소들을 채화서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수능식 사고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시너지가 되니까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기출에 푸셔도 괜찮아요. 핵심은 이렇게만 적용만 잘하면 돼. 자, 뭘 풀더라도 강의에서 배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잖아. 그 기준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걸 반복하면 확신이 강해져야 된다니까? 너가 스스로 확신이 돼야 돼. 쌤이 이게 맞아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 진짜 맞네? 맨날 반복되네? 진짜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 게 이제 보이네? 이런 것들이 잡혀야 된다고. 그 확신이 강화되면 괜찮아요. 뭐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전에 다음번 문제 세트에 똑같이 적용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어때? 그걸 우리는 체화라고 해. 강의만 듣는 거 의미 없다. 강의는 시작이야, 시작. 이제 너가 그 강의의 내용들을 내걸라이제이션 하려면 체화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요거 좀 같이 가줘야지 우리가 겨울방학을 보다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중요하지 않아, 올해? 우리 이제 27학년도다. 아시죠? 많은 것들이 내년에 바뀌어요. 빨리빨리 끝내자. 올해 제대로 끝내보자. 그래서 우리 패턴 체화선이 이렇게 교재 체화서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하면서 필요한 분들은 이거 사고의 과정 복습 같이 하시면 될 거고요. 과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클리닉 자료 나가잖아. 사고의 과정 이게 중요하다? 적어야 돼. 일단 사고의 과정은 느낌으로 가지 말라고. 쌤이 수업 때도 말하지만 말해봐 이거 무슨 뜻이야 하면은 말하기 전에는 내가 안다고 착각하거든? 근데 막상 물어보잖아. 대답이 안 나와. 적어봐 하잖아. 못 써요. 왜냐? 정리가 안 되니까. 왜 정리가 안 됐을까?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야. 잔상으로 가시면 안 돼. 잔상이 아니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려면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쌤이 모든 문제의 사고의 과정 적으라고 하는 거야. 적으면 너가 스스로 느껴. 내가 이 부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구나. 이 지점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게 바뀌어야 애들 어떻게 되겠어? 그래. 점수가 바뀌어. 그러니까 클리닉 자료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를 풀더라도 이게 나의 점수화가 되게끔 만들어내. 중요한 건 텍스트가 아니다. 이 텍스트를 네가 어떻게 써먹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자. 클리닉 총 데이 6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가시면 돼요. 밀려서 하지 마시고요. 계획적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답 노트는 쌤이 2월 달에 본격적으로 만들자고 얘기했어요. 왜냐? 아직은 내가 분석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재료가 더 필요하거든. 패턴, 출제 포인트 이런 요소들 우리가 수업 때 배우는 1월에 배우는 내용들을 탄탄하게 축적해서 그 내용들을 이후에는 문장으로 작성하고 사고를 명시화하면서 교정을 바로바로 해나가는 이 과정이 붙잖아? 점수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이건 쌤이 수업 때 많이 보여주잖아요. 수강후기의 선배들이 오답노트 얘기를 진짜 많이 해. 왜냐? 자기 사고의 과정이 보이고 바뀌니까. 그래야 뭐야? 점수가 바뀌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우리의 과제의 전체 세트예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지금 강좌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쌤이 또 인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성마이맥 인강으로 보강 시너지를 좀 많이 줄게요. 겨울방학 때 쌤이 진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선택 과목이다. 선택 과목 정말 대충 하지 마시라. 나중에 9월쯤 되잖아요. 선택 과목 때문에 고민 진짜 많이 해. 그거 미연에 방지하셔야 됩니다. 일단 선택 과목 좀 탄탄하게 많이 받쳐줘야 돼요. 완벽하게 전략적으로 문제풀이 완벽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선택 과목 인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가 적극 활용을 반드시 해줘. 수업 때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 쌤이 인강으로 너를 믿을 수밖에 없어. 너가 미리미리 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나중에 고민하는 친구들 보면 물어보면 다 안 들었어. 지금 들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받쳐주고 나면 오히려 그 이후에 공통 과목이 좀 더 시간 안배할 수 있고요. 쌤이 말했잖아. 국어가 받쳐주면 나머지 과목에 시간 안배 더 할 수 있다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자. 즉각적 피드백, 대성마이맥 Q&A 존재하고 있니? 일단 대성마이맥 Q&A 질문 열심히 하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질문합시다. 쌤이 집요하게 가르치 집요하게. 기억하지? 오케이. 복습 영상을 통해서 반복 학습 가능하니까요. 잠시 영혼이 없었거나 피곤해서 혹은 내가 잠시 필기 놓쳤거나 혹은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싶다는 것도 언제든지 얘들아 적극적으로 복습 영상 얘기하세요. 다 제공해서 공부는 무한대로 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얘들아 요청하시고요. 우리의 앞으로의 커리는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이제 우리의 사고를 수능식으로 만들어 나갈 테니까 열심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올해 1년 불태워보도록 하자. 올해 1년 제대로 한번 우리 집중해서 점수 만들어보자. 그 쌤과는 강의에서도 열심히 달리는 거야.